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전 미팅 강의를 준비한 김서원입니다. 엄청난 사다리를 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다 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런데 특진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집중하신다면 5년 만에, 평균 5년 만에가 아니라 확실하게 특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3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봄이 왔어요. 이제 봄비도 오더라고요. 리더님들, 여러분들 혹시 올 초에 계획한 그런 목표들 다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봄이라고 하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만물이 이제 생동하는, 도약하는, 새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리더님들 마음에 다시 봄이 오고 다시 한번 좀 나를 점검하고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를 먼저 시작할까 해요. 저는 열심히 살면, 가난해도 열심히 살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셨던 평범한 부모님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아버지께서 일을 하다가 다치시게 되면서 그 희망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건강도 무너진 가정에서는요, 여러 가지 불화가 생겨나고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희망의 빛이 저희 가정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제가 살아오다가 어렵게 대학을 진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세가 좀 더 기우면서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2교대 공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서 20대, 찬란한 20대의 육체적 노동의 끝판왕을 저는 경험하면서 버텨내면서 견뎌내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20대 후반에 저희 비슷한 가정 형편을 가졌던 남편과 5년의 열애 끝에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의 삶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가난이 저에게 그대로 물려져 내려와서 늘 지긋지긋한 가난한 삶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저에게 다가왔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확인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덥석 잡았어요.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삶이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이 도구가 내 삶을 바꿔주기에는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게 깨닫고 저는 제가 찾았던 꿈과 희망과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그렇게 다시 가난한 삶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남편하고 알콩달콩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저는 아이를 재워놓고 저녁에 잠깐 친구를 만나서 같이 걷기도 하고 그 점핑 있잖아요. 점핑 같은 운동도 가고 이러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낙이었는데 운동을 가려고 딱 나왔는데 밥 먹을 때까지 멀쩡했던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여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신발을 막 신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여보 딱 두 글자만.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들어가 봤더니 저희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저희 외삼촌이 남편과 비슷한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걸 봤습니다. 그 이후에 외삼촌의 외가댁의 그 집안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에 너무 두려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정신에 119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심장 압박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내 손은 남편의 그런 가슴을 막 압박하고 흉부 압박을 하지만 정말 머릿속으로는 파노라마처럼 남편이 없는 앞으로의 삶이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낌새를 챈 그 소리에 아이가 안방에서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문득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 범벅이 되면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뭐 손은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오빠, 여보, 들리지? 지금 우리 애기 울음소리 들리지? 절대 죽으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제가 정말 악을 썼던 것 같아요. 막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애기 우는 소리 들리지? 절대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10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제가 멈추면 남편이 숨이 끊어질까 봐 열심히 흉부 압박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119가 도착했고요. 그때 119를 타고 처음으로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남편이 이제 응급실에 도착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 변화가 왔어요. 저는요, 전문직 여성도 아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2교대 근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그런 이제 제조업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삶을 살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못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그냥 내가 나가서 애기 잘 못 보고 돈 200 버느니 나 그냥 집에서 애 잘 키우는 거 그게 내가 돈 버는 거지 라는 말을 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그 뒤에 숨어서 남편 어깨에 기대서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내 삶에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날 뭘 했는지 아세요? 남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말 슬펐어요. 보험회사에 증권을 막 찾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놓고 뭐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건강관리 잘해야지. 그렇게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저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육아에 지쳐서요. 그러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간 수치는 너무 높아졌고요. 그리고 자궁 근종에 그리고 가슴에 혹이 10개가 넘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도 건강이 좋지 못한데 나도 건강이 좋지 못하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건강이 무너진 삶을 나는 너무 잘 아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아이에게 그 삶을 물려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교회 집사님이셨던 지금의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유산화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유산화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렇게 유산화를 만나고 저는 제품력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좋으니까 같이 육아를 하던 이제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유산화의 비전을 알려줬어요. 물론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실패 경험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만 어쩌면 나의 삶을 바꿔줄 도구를 진짜 만난 게 아닐까 하는 마음과 아니 조금 두려운 마음 그런 양면성의 어떤 감정을 가지면서 시작하게 됐고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 끝에 1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라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스폰서님의 손을 잡고 열심히 저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했더니 생각보다 탄탄하게 빠르게 퓨처 리더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골드라는 직급은 그래도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랬던 제가 빨리 골드 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룹의 큰 행사였던 신규 세미나였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로 다시 세미나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스폰서님들께 여러 리더님들 하시는 강의 속에 1박 2일 이 세미나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었지만 저는 어느 정도 퓨처를 이제 달성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 파트너에게 그 기회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또 키리더 중에 한 분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놓고 사진 보이시죠? 거기 가서 1박 2일을 있으면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렇게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빼꼼히 이렇게 봤던 모습이 너무 재밌고 웃겼는지 저희 스폰서님께서 찍어서 나중에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 안에서 느껴지는 성공자의 진동수에 제가 막 몸이 이끌려서 막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1박 2일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데 파트너님이 세미나가 끝나고 딱 나오시는데
저희 파트너님 되게 좀 무뚝뚝한 파트너님이시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정말 밝은 표정,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으로 막 걸어 나오는데 그 상기된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이루고 말 거예요. 그 얼굴 딱 보는데 제 심장도 같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 안에 뭔가가 있다. 저 안에 엄청난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많은 파트너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인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의 이제 TO를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골드를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제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평소에도 이렇게 좋아했던 그 유튜브에 이제 다큐 영화라고도 하고요. 그 영상을 틀어놓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 막 가동시키면서 이렇게 귀가했고요. 귀가함과 동시에 브로셔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렸고 저는 정말 그렇게 신기하게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미팅이 잡히고 연락이 오고 소개가 나오면서 우주의 기운이 저에게 모이면서 4주를 이렇게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도 아쉽고 부족했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가장 아쉬웠던 부분 2가지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특진해야 되니까요. 제가 후속 조치가 참 잘 안 됐어요. 긍정적인 피드백에는 기분이 좋아서 막 호응을 하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일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드리려고 더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감동을 하셨을 텐데 부정적인 피드백만 나왔다고 하면은 도망가듯이 그렇게 했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놓쳤습니다. 우리가 관계십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미팅으로 연결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렇게 힘든 미팅으로 연결되고 3BC가 나오고 1BC가 나왔다라고 하면 혹은 소비자로 제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후속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놓쳤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요. 파트너 말고 스폰서님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제가 파트너님이 힘이 빠지면 왜 조급해졌냐면 처음에 제가 전달했던 이제 지인들이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건데 내가 나중에 성공한 모습을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후회할까 그만둔 거. 그 마음에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이 자꾸 뒤로 가고 주저앉아 있는 파트너한테 온 신경이 가다 보니까 앞에 스폰서님께서 저희 스폰서님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막 따라가다가 뒤돌아보고 이러니까 제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의 말씀을 듣고 파트너가 아닌 스폰서님을 바라봐야겠다. 스폰서님의 성장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그러셨어요. 가장 좋은 스폰서는 성장하는 스폰서라고. 뒤에 주저앉아 계시는 파트너님 걱정 마세요. 리더님 성장하시면 리더님 손잡고 다시 따라올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았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집으로 갔던 파트너님들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도 이제 파트너님들한테 좀 시선이 가 있고 또 뭔가 스폰서님이 아닌 파트너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스폰서님을 보고 하신다면 성장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네, 제가 또 잘했던 것도 있겠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꼭 제품 애용에는 놓치지 않고 저는 비즈니스의 자산은 결국은 제품에 대한 경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도 내가 많은 제품을 섭취해보고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비즈니스의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육아를 해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틈새 시간이나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나 이럴 때 항상 이어폰을 꽂고 강의를 들었고요.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그 지식적인 소양도 물론이고 리더의 마인드를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스, 스폰서님한테 예스 하고 계신가요?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면 우리
대답은 진짜 잘하잖아요. 네, 해볼게요. 그런데 돌아서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가 잘 안 되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대답만 잘한다라고 해서 그게 예스는 아니거든요. 내가 대답만 잘해놓고 나 스폰서님한테 무조건 예스 해요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예스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주신 피드백은 한 문장도 한 글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모두 예스하면서 진짜 예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참여 무조건 뭐 했죠. 적극적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시스템이 많아지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근데 스폰서님이 요거 끝나면 또 다른 거 얘기하시고 요거 아직 안 끝났는데 중복으로 또 다른 거 참여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좀 버겁네? 라는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스폰서의 자리에 와보니까 할 수 있는 리더님 그리고 성장했으면 좋겠는 리더님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되더라고요. 지금 조금 버거우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스폰서님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 빨리 성장하라고 지금 기회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매일 집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의 시각으로 변화를 했어요. 이제 저는 참여한 시스템이 있었고, 저는 셀프 리더십이 됐는데, 우리 파트너님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룹과 팀의 시스템을, 제가 경험한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서 우리 파트너님들 참여를 시키면서 제가 주도도 해보고, 그리고 프로모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파트너님들 핫버튼 찾기, 리더십 하는 방법 찾아주기,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서 저는 이렇게 2021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결단하고 정확하게 골드 디렉터 성장을 했고요. 지금도 이그젝 골드를 향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힘들지 않았던 순간만 있었을까요? 저도 유산할 비즈니스의 어떤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좀 버거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읊조렸던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리더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모든 것이 나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모든 우주의 기운이, 모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네. 강한 확신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시고요. 행동하시면 2022년에 정말 저보다 더 빠르게 특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로잉업 리더님들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